예, 10월 6일자 증권자의 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경제 뉴스를 다 장식하고 있는 TPP 협상에 대한 얘기를 빠질 수가 없겠죠.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 협정이라는 이름의 TPP 협상이 어제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7년여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요. 한국, 일본, 호주 등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FTA 협상이었습니다. 전 세계 GDP가 77조 달러인데 그 중에서 28조 달러가 했는 데는 어마어마한 규모 약 40% 가까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은 거는 뭐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2개 나라 중에서 일본하고 멕시코를 제외한 10개 국가는 벌써 저희가 FTA를 맺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이 여기 협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중국한테는 악재가 되겠죠. 그러면 중국이 악재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좀 타격을 좀 받긴 받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은 타격은 아닌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 자동차가 토요타 같은 일본 자동차가 미국에 이제 무관세로 들어가는 게 한 2, 3년 걸리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한미 FTA의 자동차가 무관세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품 쪽은 좀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협상국은 우리나라와 중국을 제외한 환태평양의 대부분의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TPP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지켜보면서 영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0월달 한 달에 10만 가구에 육박하는 9만 8천 가구인가요? 분양을 한다고 하네요. 이것도 최대 물량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지금 분양하는 하는 이유가 저금리 그리고 지금의 부동산이 마지막 시기라는 걸 감지했기 때문에 다 밀어내기식 분양을 하고 있고요. 이 저금리는 뭐 길어야 올해 안에 올해까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게 내후년 2017년 가을, 2018년 봄 그때 입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인구는 줄고 아파트 분양이 는다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공급 과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전세를 살던 아니면 기존에 소유하던 주택을 매각을 하던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게 제대로 빠지지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17년 말 2018년 초에는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는 게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때까지는 좀 어떻게든 간에 부양책을 통해서 좀 하락하는 걸 막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300포인트가 넘었어요. 1.85%가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뭐 1.56% 상승했고, 그러면 이 정도면 굉장히 폭등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많이 올랐죠. FDA, FED가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분위기가 쭉 퍼진 것 같습니다. 뭐 10월, 12월 인상설이 계속 대두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10월, 12월도 하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주가를 상승하기도 합니다. 뭐 호재로 본다면 다우지수가 50일 평균선을 돌파했다는 것이 호재로 얘기하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않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 주가는 미국이 상승했다고 해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간보합 정도 수준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양 네트워크스 주인이 없는 회사다 보니 말이 많았죠. 예전에 BC레드하고 SGA 그룹이 20여 프로를 인수하면서 경영권 참여를 선언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KJ 프리텍이
그 신용보증기금의 주식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지만 KJ 프리텍이 어저께 공시가 됐어요. 15%의 그 지분을 인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분 인수 목적이 경영 참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동양 네트워크가 경영권 분쟁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양 네트워크 주가가 움직이기보다는 레드비씨의 주가가 먼저 움직였어요. 물론 뭐 레드비씨가 그 좀 더 센서티브하게 움직인 건 맞습니다. 10.95% 상승하면서 4,000원대를 돌파했어요.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고요. 거꾸로 보면은 이제 오늘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KJ 프리텍보다는 이제 동양 네트워크의 그 경영권 분쟁으로 동양 네트워크 자체의 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동양 네트워크가 오늘 이번 주는 조금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삼성그룹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올해 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등 삼성엔지니어링, 삼성 그 중공업 합병 얘기까지 굉장히 M&A 관련돼서 자체적으로 그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2012년도에 임원 승진은 500명, 501명, 13년도 485명, 14년도 475명, 15년도 353명. 전체적인 매출과 수익은 계속 증가했지만 인원은 임원 승진은 점점 감소를 했습니다. 내년도는 300명 이하로 예상이 되며 20% 이상 또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무슨 얘기냐? 전체적인 이제 그 글로벌 경제 침체도 한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샤오미나 화웨이 등의 스마트폰 시장의 그 장악도에 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또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가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정년 연장제. 내년부터 정년 연장되죠? 전년 연장제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올해는 4, 4분기에는 그 핫 이슈로 떠오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 대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정년 연장 제도 때문에 4, 4분기에는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일간에 나타나는 그 삼성전자 주가의 하락으로 실적주보다는 자산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퍼가 11, PBR이 1.47 이런 식으로 오면서 이제 자산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주가는 100만 원이 위협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100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 이 100만 원이 무너지게 되면 굉장히 우리나라 뭐 주가도 종합 주가 지수 코스피나 이런 부분도 많이 하락이 되겠죠. 하지만 100만 원도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